국방부가 지난 4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종합한 2016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대비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수록됐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나 중국이 반대해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부전선 해안을 맡고 있는 육군 23사단이 혹한기 훈련의 일환으로 북한 특수부대 해안 침투에 대비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로 적을 잡고 잡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종합한 2016 국방백서가 발간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대비태세와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수록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2016 국방백서가 발간됐습니다. 국방백서는 1967년 처음 발간된 이래 매년편에다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6 국방백서는 지난 4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총망라하고 분야별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록했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대테러센터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이 지난해 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10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해 보유량이 50여 킬로그램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은 6천여 명에서 6,800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상비 병력도 120만에서 128만으로 8만 명 증가했으며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리 군의 국방태세와 관련해선 잠수함 사령부와 해병대 구여단, 공중전투 사령부 등 우리 군의 조직 변화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국방한계선 NLL 준수 원칙을 확고히 표현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명시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드와 관련해선 배치의 필요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본문에 간략하게 서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특별 부록으로 수록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관해선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기술하면서도 일본의 퇴행적인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장애 요소임을 지적했습니다. 병역문화 혁신 추진 성과와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 전역군인 지원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특별 부록으로 별도 구성해 한강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2016 국방백서 전문은 11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책자는 이달 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회동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반대해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시급한 안보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앞으로도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결코 도발할 수 없도록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플린 내정자는 찰떡 공조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김 실장은 사드는 순수 방어 무기로 사드 배치는 자위권적 조치라면서 중국이 반대해도 반드시 배치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받고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도 사드 배치의 정당성에 대해 중국에 더 얘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한미 양측의 회동은 우리 정부와 트럼프 정부와의 고위급 소통과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워싱턴 DC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을 오는 3월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지진과 AI 등 재난 대응 체계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국민안전처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오는 3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해 해양수산부, 해군과 함께 서해 NLL 지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성어기에는 기동전단 경비 세력을 늘려 단속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경대원들이 직접 중국 어선에 올라타 단속하는 작전은 지양하고 수백 톤짜리 함정에서 공용화기를 써 먼 거리에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 조업으로 몰수된 외국 어선은 전부 폐선하고 불법 어로행위 벌금액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지진이나 AI 등 각종 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처는 내진 설계를 확대하고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 단층 연구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반복되는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체계 매뉴얼과 시스템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동부전선 해안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23사단이 10일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해안 침투를 대비한 훈련 현장에 김이나 대위가 다녀왔습니다. 동해안에 북한의 공기부양정이 침투한 상황. 신속히 집결한 부대는 적을 차단하기 위해 방어 준비를 갖춥니다. 확인점 5번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다. 이에 따라서 포병 및 박격포 사격을 준비하고 적 공기부양정이 사격 가능 범위에 도달하자 즉각 사격 명령이 내려집니다. 화기 중대장 전방 4km 지역에 대한 모든 곡사하기를 집중하여 사격 실시하라. 사격 준비 끝. 쏴! 5mm 견인포와 전차가 일제히 사격을 가해 해상에서 적을 경멸하고 훈련 상황은 종료됩니다. 파괴, 임무 끝, 이상. BDA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부양적 3척 완파되었습니다. 수저전 1km 전방에서 완전히 격파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방에서 내려오고 있는 공기부양정에 대해서 추적하고 적을 경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육군 23사단은 혹한기 훈련의 일환으로 동해안 일대에서 장애물 설치 훈련과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철벽부대는 동해안 최전선에서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로 적을 찾겠습니다. 부대는 20일까지 진행되는 혹한기 훈련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해상 표적에 대한 정확한 사격 능력을 배양하고 북한군이 우리 영토에 단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동부전선 해안에서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육군 15사단 충무포병대대는 부대 내에 자체방어 전투 사격장을 만들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시 부대의 본 임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추고 간부들의 상황 조치 능력과 사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001, 17, 009, 632, 342, 의심 이상. 주둔지 외곽 전초에서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간부가 적발견 보고를 한 상황. 즉시 부대 내 주요 방어지대에 병력이 배치되고 침투한 적을 경멸하기 위한 사격이 실시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사격 훈련 같지만 이는 3지대 방호 개념에 따른 실전적인 주둔지 자체 방어 훈련입니다. 육군 15사단 충무포병대대는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주둔지의 지형을 활용해 자체 방어 전투 사격장을 만들어 작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3지대 방호란 적의 공격으로부터 주둔지를 보호하기 위해 부대의 시설을 3개의 지대로 나누어 경계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주둔지 외곽에서부터 1, 2, 3지대를 구분해
부대의 주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충무포병대대는 포병대대로서는 최초로 삼지대 방호 개념에 부합한 자체 방어 전투 사격장을 만들어 간부들의 상황 조치 능력과 사격 능력 향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적 침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야간에도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조명 지뢰가 시야를 밝히자 개인 화기와 공용 화기가 불을 뿜고 화포도 비사격 절차에 따라 근거리 직접 사격을 실시해 적을 경멸합니다. 3지대 자체 방어 개념에 따라 1, 2, 3지대 점령과 최초 상황 보고에서 사격까지 절차에 맞게 실전적으로 자체 방어 상황 조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이 예고 없이 침투하기 때문에 주야간 구분 없이 자체 방어 상황 조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절차에 맞는 실전적 교육 훈련을 실시해 언제든지 즉각 사격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가 해군부사관 교육과정 최초로 IBS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군답게 해상 적응력을 높이고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간 모자 교관의 호각 소리가 유난히 매섭게 들립니다. 해군 부사관 후보생 254기에 2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페달을 들고 해상 침투용으로 쓰이는 소형 고무보트 IBS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 힘과 지력으로 무장한 부사관 후보생이지만 노전년 연습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각 조에 6명이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IBS가 전진을 하나 이거? 교관의 호통이 효과가 있었는지 후보생들은 금세 호흡을 맞춥니다. IBS를 들고 옮기는 것도 역시 훈련. 조장을 포함해 7명이 힘을 합해 들어올려야 100kg이 넘는 보트를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IBS 훈련을 통해서 해양성을 강화하고 간부로서 자부심과 협동심을 느끼게 하고 해군으로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8주 동안의 부사관 교육 중 IBS 훈련에 투자하는 시간은 단 8시간. 짧지만 강도 높은 훈련으로 바다 사나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해상 적응력과 정월돌 간 협동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부사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장의 구호에 따라 한 몸처럼 움직이고 다 같이 힘을 합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IBS 훈련. 해군 부사관 후보생들은 IBS 훈련을 통해 해군의 중추, 부사관이 되기 위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산항공기 KT-1을 운용하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 215, 217 비행교육대대가 각각 18만 시간과 8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215대대의 18만 시간 무사고 기록은 지난 198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9년 1개월간 수립한 것이며 217대대의 8만 시간 무사고 기록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6년 6개월간 달성한 기록입니다. 부대는 KT-1 항공기 주기검사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 정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정책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부대는 이번 기록을 통해 국내 기술로 제작된 KT-1 항공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우리 대대를 거쳐간 모든 교관과 학생 조종사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지원부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오늘의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예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저 먼저 겸손하게 비행교육 실시하여서 더 많은 기록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공군 3훈련 비행단은 지난 2015년 비행단 소속 4개 대대의 비행 시간을 모두 합산해 공군 창군 이래 최장 기록인 24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1월 11일 국방일보 3면 기사부터 보실까요? 앞서 육군 23사단의 해상통합 사격훈련 소식을 전해드렸죠.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서 육군은 혹한기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55사단은 실전적인 전투기술을 숙달하고 장비와 시설 등의 운용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을 펼치고 있고요. 수도 기계화사단은 부대의 유형과 제대별로 임무를 완수하면서 공병과 의무 등을 총동원하는 작전지속 야외 기동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육면입니다. 해병대도 혹한기 훈련의 전투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해병대 2사단 8연대는 대대급 쌍방 훈련을 펼쳤습니다. 장병들은 쌍방 자유기동과 야간 작전으로 정찰과 감시, 첩보, 보고 등을 숙달하며 임무 수행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면 미담 기사인데요. RH-B형은 희귀혈액형이죠. 이러한 희귀혈액형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년째 헌혈을 하고 있는 해군 간부가 있는데요. 바로 해군 이함대의 신용교 상사입니다. 특이 혈액형 보유자의 헌혈은 그 어느 경우보다 소중하다고 하는데요.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다는 것에 더 감사를 느낀다고 하죠. 신 상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기쁜 마음으로 헌혈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이었습니다. 장병 건강 프로젝트 건강이 보인다. 지난 시간에는 선진화된 군 의료 체계를 국군 수도병원을 통해 보여드렸는데요. 군병원이 대학병원 수준의 시스템으로 완성되기까지는 국군 의무사령부의 부단한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 올해를 군 의료혁신 추진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환자 제일주의 진료문화 정착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국군 의무사령부를 만나보시죠. 전국 14개 군병원과 의무학교, 의학연구소 등 20여 개 부대로 구성되어 있는 국군 의무사령부는 군 의료기관으로서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시설 구비, 장병들의 질병 치료와 예방 연구, 군 전문 의료 인력 양성 등 오직 국군 장병의 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의무효송부대인 메디온 부대에 최신형 의료 장비와 엄선된 군의관을 배치, 격오지 장병이나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료 종합상황센터를 운영, 원격 진료는 물론 장병 건강관리와 감염병 모니터링, 중증 환자 관리 등 군 응급 환자의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4년 시에라리온에 군 에볼라 구호대를 파견해 국제적 위상을 높인 국군 의무사령부는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 당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환자 발생 최소화는 물론 범정부적 메르스 대응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대통령 부대 표창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쉼없이 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전진을 거듭한 국군 의무사령부는 올해 획기적인 의료 혁신을 위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변화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자 중심의 진료 문화를 혁신하자. 두 번째는 군 맞춤형 의무 지원 능력의 전문성을 확보하자. 세 번째는 부대 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혁신과 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가장 큰 전제는 환자 중심의 진료 문화 정착.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이를 통해 환자 제일주의 시스템 정착과 진료 문화 개선으로 인간 중심의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군 맞춤형 의무 지원 전문성을 확보, 국군 외상센터와 같이 군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특화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대 구성원들은 소통과 배려를 통해 기본 가치에 충실한 부대를 만들어 신의무지원 체계 확립을 완성한다는 계획.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크게 군병원이 달라졌다. 야,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나? 이렇게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족하고 진료에 행복해하고 정말 병원문을 떠날 때 정말 그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환자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군 의료체계는 그간 놀라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군 장병에게 신뢰도를 높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군의무사령부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군 최상의 의무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초심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한 국군 장병들의 뒤에는 언제나 국군 의무사령부가 함께합니다. 바꾸자! 생각을 해보자! 앞서 한미양국이 중국에 반대해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거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강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찰떡공조란 표현도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의 끈끈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